예, 뉴스쇼가 수요일에 말하라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측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자리하셨어요. 금태섭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노 변호사님은 이제 머리를 촉촉하게 막 감고 오셨고 오늘 금태섭 변호사님 모자 쓰고 오셨어요. 예. 급하게 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뜨거운 현안이 재판대에 오를 텐데 우선 현안 들어가기 전에 금태섭 변호사님. 예. 아니 왜 뉴스쇼가 아닌 곳에서 뉴스를 만들고 다니세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정치 뉴스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금태섭 변호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냈던 분이신데 지난주에 한 언론하고 인터뷰하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하실 일은 아니고 야당을 향해서 돌직구를 던지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중진들과 486 그룹이 용퇴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것 때문에 당의 486들이 굉장히 술렁거리고 굉장한 화제가 됐던 거 아시죠? 예,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용퇴하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난 원로가 아니다. 난 허리다. 당이 어려울 때 희생했는데 왜 그걸 몰라주느냐 이런 반응.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 답은 여기서 주시죠. 예, 뭐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지난 총선 이후 4년간 우리가 선거에 한 번도 못 이기고 졌습니다. 만약에 스포츠 팀이면 예를 들어서 뭐 프로야구 팀이나 국가대표 축구팀이면 여러 번 벌써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축구팀이라면. 예, 특히 야당은 계속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 이번 선거는 뭐 정치적 의미가 적다. 뭐 재보선은 원래 야당에 불리하다.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데 예. 이런 것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인물, 똑같은 구호, 똑같은 모습으로 가면 내년 선거에 도저히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당의 중진들과 486은 누가 뭐래도 당의 간판이나 이 중추인데 예. 이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소연을 한 것이지 무슨 비난을 하거나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져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 변화는 허리부터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고 허리를 쑥 빼버리면 되겠어요? 일단 워낙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좀 국민들이 놀랄 만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정도의 깜짝 뭐랄까요? 큰 이벤트, 큰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이번 선거가 어렵다라는 예. 뭐 역으로는 그런 말도 그런 되겠네요. 말씀입니다. 그럼 안철수 전 대표는 이 문한방 연대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글쎄 일단 지도부가 합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단순히 합치는 것보다는 합쳐서 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긴 받아야 돼요. 그러면. 두 분이 의논하신다니까 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아유, 옛날 생각나네요. 금태섭 변호사님. 저하고 이렇게 불꽃 튀는 정치 인터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전에는. 부드럽게 잘해주셔서. 예, 노영희 변호사님. 네네. 노영희 변호사님께는 제가 요 질문 하나만 잠깐 드릴게요. 아까 유승준, 가수 네. 유승준, 스티븐 네네. 유가 우리나라에다가 소송을 냈다. 잠깐 방문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소송을 냈다는 게 지금 댓글 많은 뉴스에 올라 있는데 이걸 두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분분합니다. 왜 유승준만 왜 안 되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유승준은 절대 안 된다. 평생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이건 어느 쪽이세요? 개인 의견은? 사실 저의 개인 의견은 굳이 그렇게까지 계속 막을 필요 있는가라는 생각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난을 이분이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그 국방의 의무가 가지는 그 상징성이나 중요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국민을 좀 우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너무 많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을 환호하고 받들던 예, 예. 바로 그 타임에 예. 이분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 해놓고 갑자기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번에 행정소송을 내서 본인에게 F4라고 하는 그 비자 발급을 해주는 그런 처분을 좀 내려달라. 자기에게 비자를 거부한 것은 좀 부당하다라는 소송을 그래요. 냈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재해등포법에 보면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이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분 얘기는 나는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고 내가 당시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원래 법원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자 발급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요? 예, 재외동포에게는 사실은 좀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그 14부에서는 뭐 중국 국적의 동포의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또 예. 다른 데서는 된다고도 할 수 있어서 사실 귀추가 좀 주목되고 지켜봐야 있습니다. 되겠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요거에 대한 문자도 한번 좀 받아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재판장에 한번 올려도 되겠어요. 이 네네, 주제는. 그렇습니다. 자,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현안을 재판대에 올려보겠습니다.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가장 뜨거운 이슈를 오늘은 골랐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광장 집회를 두고 벌어진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 경찰의 차벽이 다시 등장하는 바람에 그걸 왜 세우느냐 하면서 과격한 항의가 있었고요. 그러자 고압에 물대포가 쏘아졌고 그런 속에서 한 농민은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차벽만 안 세워졌었더라도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재판 주제로 집회에서의 차벽 설치 적절했다 아니다 부적절했다 입니다. 자, 예, 이번 서울광장을 둘러쌌던 경찰 차벽 얘기인데 우선 여러분 변론 들으시면서 의견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또 무료로 카톡이나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는데요. 차벽 정당, 차벽 부당, 정당 부당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금태섭 변호사 변론이 맞다 싶으시면 금변, 노영희 변호사 변론 맞다 싶으시면 노변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네. 이 차벽 얘기를 하려면은 먼저 폴리스 라인 얘기부터 좀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난 9월에 폴리스 라인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라인에 세워진 게 이번 차벽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규제가 강화됐죠? 원래 그 정부가 지난번에 폴리스 라인을 법질서 확립의 기준으로 삼고 이 라인을 넘기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폴리스 라인을 넘어도 그냥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데 그치고 사법 처리하는 것에만 그쳤는데 이제는 바로 즉석에서 검거해서 연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정부의 그런 발표가 있었느냐 하면 기존의 그런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네. 우리가 너무 질서를 무시하고 특히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이분들이 위협한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공권력이 너무 무시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폴리스 라인에 대한 그 규제가 많이 강화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강화된다. 그래서 이제 금만 넘어가도 잡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강화를 시켰고 거기에 세워놓은 게 이번 차벽. 금 변호사님, 예. 이 금만 넘어가도 잡아간다. 이 규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죠. 아니 뭐 폴리스 라인을 정해가지고 그걸 넘어가면은 검거하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예. 먼저 충분히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래서 적법하게 얼마든지 시위를 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제를 어기면은 엄단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선진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시위 그 집회를 경찰이 규제하는 데가 잘 없거든요. 말하자면 이번 그 집회 전에도 예. 전 장관이 전날 그 줄을 서서 이거 시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에서 다시 선을 넘으면은 규제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집회 시위의 그 자유를 그 위축시키는 엄포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중 규제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시위 자체를 너무너무 위축시켜 놓은 상태에서 폴리스 라인까지 그렇습니다. 예. 잡아간다는 것. 노 변호사님? 근데 뭐 시위나 이렇게 집회 관련해서 그렇게 막 너무너무 못할 정도로 지금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 집회 장소와 관련해서는 그 일반 대중들이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사실은 허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분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집회 시위하겠다라고 신고한 범위를 넘어서서 사실은 외부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좀 더 과격한 행동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예. 저지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회 시위에 관련해서 장소를 폭넓게 허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 약간 주객이 전도된 면이 좀 있고 또 이건 올바른 시위나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시위 문화 자체가 좀 과격하고 폭력적이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죠.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야 된다. 네네, 그 말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약속 안 넘어가면 네네. 안 시위하겠다, 넘어가는. 집회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나 절차와 네. 그 공간에 대한 약속을 좀 지켜야 되겠죠. 금태섭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제 이 요새 시위를 보면서 몇몇 분들은 선진국에는 폴리스 라인만 넘으면 경찰이 굉장히 그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그것이 시민의 호응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주객이 전도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요? 그렇게 그거를 그 경찰의 그런 강력한 단속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 앞에서도 얼마든지 시위를 할 수 있거든요. 경찰이 보호를 하는 가운데 적법하게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 백악관 앞에서도 백악관 코앞에서도 할 수 앞에서 있어요? 예, 시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규제를 어기거나 경찰의 질서 유지에 반하면 당연히 그거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단속이 돼도 할 수 없는 거지만 백악관 앞에다가도 시위를 할 수 있대. 대신 선은 넘어오지 마. 그렇죠. 요거 넘어오면 그거 잡아간다. 그 안에서 하는 거는 경찰이 보호를 해주는데 우리는 시위를 한다 그러면 일단 차벽부터 설치하고 일단 시위를 부정적으로 정부가 보거든요. 안 되는 곳이 너무 많고. 예,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명박산성 같은 것이 옛날에 외신에도 잔뜩 나고 하는 것이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게 되니까 시위대가 오히려 더 과격해지고 이거를 어떻게 말하면 차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시위대의 목표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좀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에는 위장 결혼식 사건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결혼식으로 위장해서 집회를 할 그런 있죠. 역사를 있었죠.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 번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왜 약속 어기고 자꾸 알겠습니다. 선 넘냐?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눈을 지그시 감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실 금 변호사님 말씀은 이거죠. 니네가 너무 방어를 세게 하니까 내가 더 자극을 받는 거다. 방어를 하지 말아봐라. 적당히 한번 해봐라. 그럼 나도 신사적으로 하겠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87학번이기 때문에 저희 사실 60항쟁이라던가 엄청난 시위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경찰이 최루탄 가스 쏘고 국민들이 이제 무언가 주장하려고 하면은 불법적으로 먼저 과잉 진압 먼저 한 건 사실이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지금은 현재 시위 문화도 많이 정착이 되었고 경찰들도 또한 그런 식으로 과잉 진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시위하시는 분들의 지령 첫 번째는 뭐냐면 마스크를 챙겨라, 복면을 써라, 잠바를 입어라, 뭐 후드 모자를 써라 해서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데 먼저 주안점을 둡니다. 시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무언가를 주장하고 그런 주장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인데 본인의 얼굴을 가리면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정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려면 정당하게 얼굴을 공개하고 떳떳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잡혀가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잡혀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얼굴을 가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차폐를 하고 얼굴을 복면을 갈게 되면 행동이 과격해져요. 가렸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과격해진다. 익명성이 훨씬 더 증가가 되는 것이 공격성이 훨씬 더 늘어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집회 같은 경우에도 쇠파이프라든가 철조사다리 같은 그런 과격한 시위 도구들이 먼저 준비가 되었거든요. 미리 사전에 준비를 그렇죠. 했다. 그런 것은 이미 평화 시위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차벽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차벽을 설치하고 사람들을 자극한 거냐, 설치가 먼저 됐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무슨 시위대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도구들도 준비를 하고 과격하게 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차벽을 설치한 거냐. 이 선후 관계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여기까지 해서 우리 청취자 문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7825님. 차벽은 오히려 시위대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져야 됩니다 하신 분. 2422님은 차벽은 당연한 국가 의무 행위입니다. 집회 참가자가 무슨 일을 해도 그러면 손 놓고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하신 분도 계시고요. 7757님은 차벽은 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반면에 빅토리 민님은 차벽 찬성합니다. 만약에 차벽이 없었으면 교통 혼란 유발되고 일반 시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거니까요. 이렇게 팽팽한데요. 문자는 계속 샵 1212 50원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받기로 하고. 자, 어떤 것이 먼저냐. 금 변호사님 의견 주세요.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그냥 정부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당연한 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와 시민의 충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부 쪽에서 먼저 이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차벽은 말하자면 집회를 원천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헌재에서도 이 차벽 자체가 이 꽉 막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거든요. 2011년 판결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 시위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도 이번 시위가 끝나고도 SNS에 쭉 나왔는데 시위대 극히 일부에서 이제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자성하고 모습? 반성하고 지적하는 지적들이 많은데 정부가 그거를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움직임이 자정을 통해서 정리가 못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충분히 보장을 해주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괜히 엉뚱한 일 해가지고 왜 오히려 오해받는다. 오해받는다 우리 이제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쪽으로 자정이 될 충분히 거라. 갈 수 있습니다. 차벽을 안 세웠더라면. 지금은 차벽을 중요한 시위마다 세우니까 세우죠. 이거 쓰러뜨리는 게 시위대의 목표가 되는데 이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극을 차벽이 먼저 한 것이다. 노 변호사님.
그 시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죠. 내가 어떤 예.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예. 2011년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차벽은 예. 그런 식으로 알릴 수 있는 즉 집회 시위의 목적 자체를 아예 차단시켜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시위하는 분들을 뺑 둘러싸서 완전하게 차벽 예. 설치했거든요. 이번엔 그러면 달라요? 일반 시민 통행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죠. 근데 예. 이번에 경찰 차벽은 그 2011년 헌재에서 위헌 판결 받은 차벽하고 다릅니다. 이번 차벽에서는 특정 방향으로 시위가 번지지 않도록 예. 그 특정한 방향으로만 차벽이 설치가 되었고 청와대 쪽이었죠. 그렇죠. 과격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일부 구간에서만 한정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고 나름대로 숨구멍이라고 하는 틈을 남겨둔 것이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교통 통제권을 전부 다 교통 통행권을 예. 보장을 많이 해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차벽을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나 그 최후 수단성, 최소 침해성, 불가피성 등등이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2011년에는 너무 꽉 막아놨던 그렇죠. 거고 이번에는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숨구멍도 있고 제한적으로 설치했다는 예, 거죠. 금 변호사님. 예, 일단 사전 사후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시위대가 원래 그 신고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그럴 때 차벽을 세우는 거라면 혹시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예, 모르는데 예. 지금은 미리 그쪽을 다 막아놓거든요. 이게 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위라는 것이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알리고 싶어하는 건데 예. 경찰이 쫙 차벽을 쳐놓고 늘어나고 있으면 일반 보통 시민들은 예. 저게 뭔가 법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나 보다. 아직 아무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그런 인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정당성이 알려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니까 예. 당연히 자극이 된다? 예, 자극이 되고 시위가 과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미리 세워놓느냐. 그러니까 그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 그때 막아라.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방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경찰과 직무집행법에 보면은 예.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서 인명, 신체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예. 긴급성이 요구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되어 이런 있다. 상황에서는 시위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의 권리도 매우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한정적인 공간에서 한정적인 방식으로만 차벽을 미리 설치하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이거는 네가 설치했기 때문에 나를 자극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걸 넘어서서 공격하는 걸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거죠. 자, 의견 좀 잠깐 보죠. 2355님. 노 변호사님, 근데 시위 문화가 정말 정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금 변호사님한테 여쭙는 거겠네요. 금 변호사님, 시위 문화가 정말 정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 체증과 CCTV를 이용한 원격 지휘까지 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상황에서 무슨 시위의 자유를 허락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자가 들어왔고 9255님은 폭력 시위는 미리 차벽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집회에 쇠파이프가 등장했다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분도 계시고요. 이상원님은 이분은 그 광화문을 지난 주말에 지나가셨는데 빈틈이 하나도 없었대요. 숨 쉴 틈이 없었다라는 증언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들,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되면서 여러분의 의견은 부지런히 보내주셔야 되는 시간이 됐네요. 자, 금 변호사님. 차벽이 과연 적절한 수단이었는가 아니었는가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시위 문화가 성숙해야 되고 법을 지키면서 이제 정당하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예.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시위가 벌어지는 곳에 가보면 사전에 마치 범죄자들 집단이 모이는 것을 정부가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부가 시각을 바꿔서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시위 집회의 권리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국민들에게 그걸 예. 보장해 준다면 예. 충분히 자정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예. 우리 시위 문화가 좀 더 성숙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사전부터 압박했다가는 점점 격화되고 예.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영기 변호사님. 네, 제가 87학번이기도 하지만 외대 앞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위가 저희 집의 일상적인 상황이었었는데요. 예. 최루탄 가스가 난무하고 경찰들이 군봉을 들고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걸 극복하고 현재 민주주의가 발전됐다라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매우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경찰들도 공격적으로 먼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요즘에는 많이 완화가 되고 훨씬 더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올바른 시위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모두 법을 지키는 그 테두리 내에서 이런 모든 행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성숙했으니까 차벽 없애자라는 게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세팔표를 먼저 준비하고 세팔- 갈고리를 만들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양쪽이 다 만나서 평화협정을 한번 해야겠어요. 다 내려놓고 우리 정말로 서로를 믿자. 차벽이 성숙해지자. 없는데 갈고리 어디다 쓰겠어요? 자,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나요? 나왔군요. 예. 아, 경찰이 이번 집회에 등장시킨 차벽은 적절했는가 부적절했는가?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차벽은 부당했다. 82%대 18%로 금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결론이 나왔네요. 노 변호사님. 네, 좀 아쉽습니다. 토론이 조금 더 길었더라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아유, 그랬을 시위를 것 직접 같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진압이 지금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예, 오늘 좀 뜨거운 주제, 무겁지만 가장 핫한 주제로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려봤습니다. 아, 두 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의 문자가 지금도 굉장히 뜨겁게 들어오는데요. 제가 다 접수해서 두 분께도 보내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